아니 F-15가 부활, 제2의 전성기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? 최근에 미 공군에서 최신형 F-15EX라는 예. 이런 최신형 모델을 도입하겠다. 미국 본토 방공 작전, 미 본토 방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. F-15EX, 22, 35. 이 각각의 이 기종들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? 스텔스기와 비스텔스기를 적절히 운용을 하는 거죠. 쉽게 얘기하면 우선은 적 방공망을 뚫기 위해서는 스텔스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F-35라든지 직접 적의 이제 레이더 기지라든지 뭐 지휘 통신 시설에 이런 거를 때릴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그 F-35에 보면 이 전자광학 조준 장비, IRST라고 불리는 이러한 장비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은밀하게 이제 표적을 조준한 다음에 이것을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쪽 뒤쪽에 있는 F-15EX의 정보를 보내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거를 쏴가지고 적기 편대를 격추시키는 이러한 이제 전술을. 공대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F-35가 들어가서 저 레이더망이나 이런 걸 무력화해서 이제 소위 하늘에 깜깜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F-15EX가 다량의 폭탄 미사일을 장착하고 들어서 때리는 방법이 있고, 그래서 미 국방부와 공군에서는 F-15EX가 이 상대방 적국 전투기로부터 미국 본토라든지 공군기지를 방어하고, 그리고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경계 작전이라든지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임무 이런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죠. 네. 자, 이렇게 SA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우리 F-15K 한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었는데 이거 성능을 좀 어떻게 좀 개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네요. 이렇게 막 같은 F-15인데 성장 발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. 다른 쪽에서는. 그렇죠. 그래서 F-15K의 성능 개량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돼서 뭐 뒤에 자세히 말씀 나누겠지만 이제 군에서도 이제 그런 계획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, F-15K가 한때 2005년도 뭐 6년도에 도입할 때는 이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라고 그랬어요.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 전투기보다 더 센. 네. 미국이 우방국에 무기를 팔 때도 우방국의 그 동맹의 강도 수준에 따라서 이 무기 파는 수준이 레벨이 달라지잖아요. 그러니까 아주 동맹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좀 성능이 괜찮은, 상대적으로 덜 다운그레이드 시킨 이런 무기를 팔고 그랬는데,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A급은 아니었는데 F-15K 경우는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고성능 F-15 개량형을 이제 판매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, 근데 그 뒤에 중국의 젠 11이라든지 그다음에 젠 20 스텔스기라든지 그리고 수호이 35 전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니까 이 개량할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됐고, 일본의 경우도 보면 F-15J라고 F-15CD형을 일본형으로 기술 도입 생산한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1980년대 이후에 대부분 도입한 거예요.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일본 70년대 말 80년대에 도입되다 보니까 일본이 좀 적극적으로 F-15를 개량을 하고 있는데, 여기에는 보면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데 우리 F-15K는 A사 레이더가 없습니다. 아직 기기식 레이더고요. 그리고 디지털 전자전 시스템, 그다음에 신형 인부 컴퓨터 등을 장착을 해서, 전에 F-15J는 공대공 전투 위주의 그런 전투기였는데 이제는 공대지 능력도 갖게 되고, 그다음에 레이더도 이제 상당히 성능이 강화된 신형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. 더구나 미국이 이제 F-15EX 도입 계획을 밝히니까 일본이 재빨리 이제 F-15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또 발표를 했는데, 여기 보면 작년 11월에 발표했는데 98대의 F-15 MJ 전투기를 미국이 지금 도입하는 F-15EX 수준에 맞춰서 개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, 이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. 45억 달러에 달하고요. 여기에는 보면 이 명칭이 이제 슈퍼카이라고 그러는데, 카이는 우리 한자로 고칠게 개량형이라고 합니다. 개량형도 보통 개량이 아니고 슈퍼 개량형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, 이 개량이 뭐가 되냐면 이런 신형 인부 컴퓨터라든지 디지털 전자전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착하고 AN/APG-63V3 A사 레이더라든지 일부에서 뭐 APG-82 레이더를 장착한다는 얘기도 있고,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본은 그동안 이제 소위 평화헌법 전수방 이거에 따라서
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은 갖추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제 제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은 LRASM 같은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전투기로 이제 개조를 한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덧붙여 말씀해 주신다면요? 그래서 F-15K의 이제 개량 포인트들 예. 이제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일단 아까 이제 A사 레이더가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지금 F-15SG하고 그 사우디의 F-15SA에는 APG-63V3 A사 레이더가 장착이 돼 있거든요. 요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개량을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F-15SA의 전자전 장비 방금 얘기 나왔던 그 DWS 뭐 듀스라고 발음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. 요거 이제 영국의 그 배 BAE 배 시스템스가 개발한 듀스. 브리티시 뭐겠죠? 아마 예. 요게 이제 F-15에 기존 장착되는 아날로그 전자전 장비를 이제 디지털로 개량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A사 레이더하고 연동이 돼서 이제 생존율을 높여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이제 기존의 F-15E에 통합되어 있는 전자전 장비 그리고 한국 공군의 F-15K에 있는 전자전 장비는 요거 레이더 경보 수신기 AN/ALR56C V1이라고 하는데 요건 아날로그 시스템이거든요. 듀 시스템은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각도 분해능이 훨씬 향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건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하고 CD의 차이나 LP하고 CD의 차이 보시면 그 음의 선명도가 훨씬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만큼 이제 잘게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신호를 왜곡도 없고 그렇겠죠. 왜곡도 적고 선명해지고 음의 분해능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네. 각도의 분해능이 높아졌다. 좀 감성은 좀 떨어지는데 그죠? 요즘 그래서 CD 많이 안 팔린다고 하고 LP의 시대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 무기의 세계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. 감성이 들어가면 감성이 중요하지 감성이 않기 들어가면 때문에. 안 되죠. 예. 네, 큰일 나죠. 예. 그리고 이제 ALR56C V1 같은 경우에는 이 노치 필터링이라는 걸 하는데 이건 이제 특정 주파수만 필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. 근데 듀스의 이제 그 RWL 시스템은 이 A사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RWR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을 이제 운용할 때 필요한 소위 광대역, 그러니까 브로드밴드란 말을 우리 쓰죠. 예. 광대역 이제 필터링을 합니다. 그래서 훨씬 많은 주파수들을 동시에 필터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지금 F-15K에 어쨌든 A사 레이더를 쓰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도 필요한 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이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에요. 네. 그리고 우리 공군 F-15K는 그 항제밍 위성 항법 체계 GPS죠. 항제밍 GPS를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왜냐하면 이게 GPS가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만큼 우리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면 이 소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듯이 양면성이 있잖아요. 예. 마찬가지 이제 재밍에 약한 GPS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. GPS가 이제 뭐 이런 항법 외 미사일 유도 이런 데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재밍에 대응하는 항재밍 그 장비 확보가 이제 그만큼 중요해지는 건데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5월에 제 127회 방위사업 추진위를 열었는데 거기서 항공기 함재밍 GPS 체계 사업 구매 계획 수정안을 의결했어요. 근데 여기에 보면 F-15K의 이제 항재밍 안테나하고 피하 식별 장치, 우리 IFF라고 그러죠. 그리고 연합 전술 데이터 링크, 우리가 이 링크 16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장착하는 그런 사업인데 5년 뒤인 2025년까지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. 근데 이거 정도 가지고는 약하다. 이제 그런 생각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어떤 독도 인근에서의 유사시 상황을 등을 염두에 둔다면 F-15K가 일본 전투기들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.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국방 중기 계획 이번에 발표된 2021에서 25년 국방 중기 계획에 F-15K 성능 개량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드디어 F-15K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것이 포함됐고요. 또 전자 장비도 이제 최신형으로 이제 교체를 합니다. 이제 그런 이제 개량 작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. 사업 규모가 한 3조가 넘을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사업은 한 2022년쯤부터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
이 계획대로 보면 2020년대 말부터는 우리 공군 전투기가 이제 F-15K가 있고 KF-16이 있는데 KF-16도 개량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개의 이제 개량 전투기들, 그 다음에 KF-X가 2026년부터 나와요. 그래서 이런 한국형 전투기 이렇게 세 개의 신형 전투기 기종들이 우리 영공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,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F-35A도 들어가죠. 근데 이제 F-35A가 내년까지 40대가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공군은 플러스 20대에서 60대를 채우는 게 목표 아닙니까? 근데 이게 원래 추가 20대는 2023년부터 할 계획인데 이게 계획대로라면 2020년대 말에는 60대 가까운 F-35A도 구현할 수 있겠지만 F-35B를 먼저 도입하게 되면 F-35A 20대 추가는 뒤로 미룰 가능성이 많으니까 F-35A가 그러면 2020년대 말에 40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요.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, 여간 이런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잖아요. 그리고 이후에 뭐 또 보면 장거리 수송기 도입 사업도 있고 조기용복이 2대를 또 추가 도입하는 사업도 있고 공군 사업이 여러 개 있어요.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은 뭐 1조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선운 개량 F-15K 선운 개량 사업도 아까 3조 이상 될 거라고 그러는데 계획대로 잘 되겠느냐 그런 걱정도 좀 있죠. 네. 참 뭐 좀 미국에서도 뭐 315, 22와 함께 이렇게 나름 자신의 그 역할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F-15K 앞으로 뭐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만 또 하늘의 황태자 역할, 우리 공군의 황태자 역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뭐 그렇죠.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의 요즘 또 주변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가지고 좀 그 차질이 없게 여러 가지로 돼야 될 텐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게 좀 걱정이죠. 네. 오늘 진짜 40줄에 들어선 접어든 40줄에 접어든 F-15가 부활하고 있다. 르네상스 시대를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. 이런 또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F-15의 부활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저희는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고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M까지 해보셨습니다. 네. 근데 F-15가 진짜 40년이 이러는데, 와, 우리 사우디는 진짜 통이 크긴 크네요. 뭐 30몇 조를 투입해서, 와, 놀랐습니다. 이게 5일만이지 소위. 산유국이 돈이 많으니까. 얘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프라모델 만들던 기종인데 F-15가. 그러니까요. 근데 아직도 지금 재생산을 하고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니. 그러니까 F-15 EX는 조립이 더 복잡할 수 있어요. 뭐 미사일을 엄청나게 공대공 미사일 20발 넘게 달아야 되니까 이게 오밀조밀 상당히 많이. 그럼 어린애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하다 포기하죠. 그냥 뭐 이게 뭐 필요한가 이러면서 안 하고 막 옛날에.